시민권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말 들으셨을 텐데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설계사, 이제 한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객들은 단순한 보험, 연금 상품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줄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공해온 법률, 세무, 회계,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모두 갖춘 JC&컴퍼니가 산호세에서 함께 성장할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멤버를 찾습니다. 은퇴 설계부터 절세, 투자에 이르기까지 단독 플레이가 아닌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원스톱 솔루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산호세입니다. 제너럴리스트 금융 전문가로서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착순 마감되니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호세에서 뵙겠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요, 백악관 집무실에서요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이 미네소타에서 그 복지 스캔들, 어린이집 이게 있었죠. 이게 소말리아 출신의 일부들이 연루됐던 그런 복지 보조금 사기 의혹이었잖아요. 이걸 길게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말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시민권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덧붙였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기성 귀화, 이 시민권 취득을 강하게 공격하면서요, 특정한 이민 커뮤니티를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기준을 다시 짜서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정치적으로 강하게 밝힌 그런 발언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최근 이제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말만 한 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이죠. USCIS에서 나온 이 내부 지침에 따르면요, 각 이 USCIS의 현장 사무소에는요 2026년 이 회계연도 동안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시민권 박탈 후보 케이스를 골라서 법무부에 넘기라는 그런 목표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매달 100건, 200건은 전혀 아니고요. 1년에 한 몇십 건 수준에 불과했던 디내추럴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시민권 박탈 사건이 법무부에 이제 매달 할당량까지 생기게 된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뚜렷하게 갈리는데요. 강경 이민 규제 측에서는요, 잘못 얻은 시민권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드라이브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까지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의회 조사, 예산 통제, 그리고 향후의 법 개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요, 이에 대해서 이 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대상이다라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선을 어떻게 그을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고요. 그렇게 공백이 이어지다 보니 이 공포와 루머로 채워진 상황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현행법이 허용하는 또는 현행법에 따른 시민권 박탈의 진짜 범위가 뭐냐일 텐데요. 그걸 보면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미국 법은요, 처음부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거나 속여서요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걸 되돌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 기본 규정에서 파생되는 실질적인 어떤 전형적 상황, 유형을 보자면요, 다음과 같겠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귀화 과정에서,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내지는 사기가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중범죄라던가 전쟁 범죄, 테러 관련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추방됐거나 불법 체류에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위장 결혼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이걸 고의로 숨긴 채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애초에 귀화 자격이 자체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데요. 적법한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거죠. 또는 시민권을 따기 위해 필수적인 그 거주 기간 있잖아요. 실제 거주 요건이라던가 이걸 채우지 못했는데 충족한 것처럼 신청을 했거나요. 아니면 당시 기준으로요, 이제 시민권 취득하는 그 기준으로 이 good moral character,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문제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기준에 명백히 맞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뭐가 있냐? 국가 전복이에요. 뭐 반미 단체 등에 가입한 사실을 숨긴 경우일 텐데요. 역사적으로 공산당, 뭐 정부 전복 단체 가입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미국에 충성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어떤 강한 증거로 취급이 돼서요. 귀화 전후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활동이 있었는지를 보고요. 그랬을 경우 이제 불법 취득으로 강하게 추정이 돼서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도록 운영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비슷한 얘기 이어지는 겁니다만 전쟁 범죄라던가 반인도 범죄 경력을 숨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전범이죠. 또는 집단 학살, 고문, 뭐 중대한 인권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별도의 어떤 특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시민권 박탈을 결합해서요. 적용되는 전형적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은요, 그 자체로는 시민권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뭐냐면 귀화 이후에 발생한 일반적인 형사범죄를 얘기하고요. 또는 뭐 단순 교통 위반이라던가 세금 체납과 같은 것들, 또는 뭐 경미한 기재 실수여 뭐 시민권 신청서에서 아주 앞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경미한 실수라던가, 또는 번역, 뭐 해석 차이에서 생긴 어떤 애매한 누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 비판, 정치적 발언, 시위 참여와 같은 표현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사실은 귀화 당시부터 그러한 중대한 사실이 있었고 정부가 물었을 때 그걸 의도적으로 숨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부가 시민권을 승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결고리까지 이어져야, 그리고 이걸 뒤이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부가 법원에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만 절차가 꽤나 엄격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요, 서류에서 이런 시민권 스테러스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정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걸 입증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패소, 승소 여부에 따라서 양측이 항소가 가능하고요. 또 최종 판결이 결과적으로 내려질 때까지는 시민권 신분이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권이 박탈되더라도요, 그 뒤의 신분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주권 자격이 인정돼서 그 지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영주권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추방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자동으로 영주권으로 돌아가니까 문제없다 뭐 이렇게 볼 대상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강경한 어떤 시민권 박탈이 정말로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가에 해가 되는 것 같으면 시민권 박탈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넘어야 될 산은요, 일단 첫 번째,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 레토릭,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법 구조는 언제나 어디까지나 귀화 당시에 어떤 사기, 허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귀화 후의 행동을 기준으로 폭넓게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그러려면 연방의회가 이 근거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정치적인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규정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미 신청한 것들에 있어서 작은 모순까지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대한 허위로 몰아가면서 케이스를 이제 뭐 소송을 거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럼에도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판사한테 증거를 보여야 되고요. 판사는 그 증거를 보고 판단할 것이고요. 또 항소, 헌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대량을 신속하게 박탈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좀 제도적인 마찰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걱정거리일까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평범하게 귀화했고요. 평범하게 시민권 받았고요. 그리고 귀화할 당시에 중대한 허위라던가 사기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뭐 어떤 대통령의 강경 발언 또는 뭐 USCIS의 목표 숫자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에 대해서 시민권이 박탈을 적용할 만한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매우 낮겠다입니다. 말하자면 현행법 구조상 뭐 잘못된 시민권을 되돌리는 그런 방향은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해서 그들을 골라서 시민권을 빼앗는 수준까지로 허용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 신청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리스크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과거 범죄라던가 추방 또는 뭐 허위 혼인과 같은 어떤 진짜로 민감한 부분들에 있었던 경우라면 이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시다면 방어 논리가 뭐냐, 실제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가 좀 검토해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이겠다입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강경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 USCIS 미국 이민국의 내부 지침은 분명히 공격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시민권을 상당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또는 무차별적인 박탈 이런 방식으로 바로 갈 만큼 허술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큰 거짓말이나 사기가 없었다면 내 시민권이 내일이라도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수준의 공포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와 제시앤컴퍼니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래 영상 댓글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